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심화적인 부분으로. 자, 앞서서 이제 주식과 기업의 상관관계를 말씀드리면서 휠락 코리아와 그리고 뭡니까? 휠락 코리아에 대해서 그리고 삼양사에 대해서 삼양식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선행지수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선행지수. 이 부분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GDP라고 하죠. GDP. 그러니까 이 GDP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 성장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뭘까? 이 부분을 또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선행지수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실질적으로 GDP는 선행지수보다는 동행지수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체감되는 지수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 GDP는 이제 통계잖아요. 통계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도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고 우리나라에 대한 GDP가 지금 높다라고 해서 지금의 주가가 좀 더 올라간다라는 것은 그렇게 상관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도 감사 보고서가 나오는 시간까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식이라는 것은 실시간적으로 회사에서 매출이 나타나는 시시각각 미리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선행지수라는 표현을 썼는 것처럼 GDP는 결국에 도출돼서 나오는 결과론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보다는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실업률이라든지 또는 소비자 체감 지수라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그런 부분이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미국 시장도 그렇잖아요. 왜 미국 시장이 현재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뀌고 있고 왜 이렇게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원론적인 답은 바로 실업률에 있습니다. 고용률이라고도 하고 실업률 자체를 계속적으로 낮추는 정책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럼 왜 주가가 못 오를까? 바로 그 실업률에 답이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실업률 자체가 안정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가계소득이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가계소득이 증가하는 부분 자체를 좀 더 소비적인 부분에서 잉여금액으로 잡힐 수 있다는 얘기고 잉여금액으로 잡혔다는 것은 그 잉여금액으로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소비를 하게 된다면 결국 그게 기업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 경제의 선순환적인 구조를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소비자 체감 지수라든지 고용률 자체를, 지금 실업률 자체를 좀 더 계속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현재 문재인 정부의 핵심이 바로 이 일자리 지원 정책인데 이 일자리 지원 정책이 성공을 해야지만 증시도 더욱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박근혜 정부에서 이 잉여금액, 그러니까 가계소득에서 잉여금액으로 잡혔던 부분이 어디로 돈이 들어갔냐면 대출금을 갚는 데 들어갔어요. 가계당 잉여금액이 한 9%에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12%를 잡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대출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이 9%, 12% 안에 뭐가 포함되냐면 유류비가 포함되고요. 저축비가 포함됩니다. 근데 저축을 할 수가 없이 유류를 쓸 수도 없이 이게 대출을 갚는 데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가계대출이 최고치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좀 더 이 일자리 지원 정책으로 다시 한 번 더 잉여금액을 늘렸는데 지금 당장 잉여금액이 여러모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다. 아직까지 상당히 한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 자체 고용률과 실업률이 변한다면 당연히 물가적인 부분도 긍정적으로 돌아설 수 있겠죠. 소비지수도.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GDP라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기대를 할 수 있고 그 자체 바로 실업률이 안정된다면 우리나라 증시가 다시 한 번 더 코스피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거에 원래 주식이라는 게 깊게 들어가면 깊게 들어갈수록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대한 지금 쉽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앞서서 이제 일복리, 단리, 연복리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일복리이기 때문에 우리 잠깐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거를 한번 같이 보시면 참 신기할 텐데, 한번 요 화면을 제가 엑셀로 좀 만들어 봤는데요. 1000만원의 1%, 그래 하루에 1%를 10일 동안 하면 1104만원입니다. 2%로 해볼까요? 2%로. 엑셀로 제가 만들었어요. 2%로 했을 때 10일 10번만 2%씩 하면 1000만원을, 그래 1210만 8944원이에요 20번 하면 얼마입니까? 1480만원. 50번 하면 2690만원. 200번 하면 5억 2400만원이에요 돈 없어서 주식 뭐 하겠다 이 말 하면 안 됩니다. 100번 하면 얼마입니까? 7400만원, 7200만원. 어마어마한 돈이죠. 어마어마한 돈이. 1000만원만 있어도. 이게 일복리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런 주식을 하지 않을까? 이만큼 높은 수익을 주는데 왜 주식을 하지 않을까? 위험하니까 하죠. 일복리라는 것은 결국에는 저걸 마이너스로 계산하면 무섭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한 종목으로 100% 먹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내가 한 종목으로 5%를 20번 먹는 게 중요하냐? 뭐가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지. 이게 중요해요. 확률 게임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확률 게임이다. 확률을 높여야지만 주식으로는 성공할 수 있어요. 10번 해가지고 2번 손절할 수 있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신이 아닌 이상은 10번에 10번 다 못 맞춰요. 장 좋을 때 빼고 장 나쁠 때도 10번, 8번 해야 돼요. 그러면 겸허하게 10번 중에 그 중에서 몇 개는 100% 갈 수도 있고 10% 오를 수도 있고 20% 오를 수도 있어요. 8번 성공하면 됩니다. 7번 성공해도 돼요. 6번 성공해도 됩니다. 확률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한 번에 100% 먹었는데 한 번에 50% 마이너스 났어요. 이거는 확률이 50%밖에 안 돼요.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은 쪽박찹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요한 것은 확률이다. 내가 주식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을 세울 때 이 확률에 대해서 목적을 세워야 돼요. 내가 똑같은 매매를 반복되는 비슷한 패턴에 내가 투자 심리를 읽어서 10번 매매를 했는데 그 중에 7번 성공했다. 8번 성공했다. 그럼 결국에는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10번 했는데 4번 성공했다. 그럼 결국에는 깡통찹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핵심이에요. 주식은 확률입니다. 요걸 꼭 명심하세요. 확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증자와 감자에 대한 부분인데, 앞서서 이제 증자와 감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항상 제가 전문가를 하면서 느꼈던 게 무상증자라고 하면 그냥 무상증자니까 좋은 거라고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반드시 좋다는 개념은 없거든요. 반드시 좋다는 개념이 뭐냐면 무상증자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2만원짜리를
보유하고 있어. 2만원짜리 100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1대1 무상증자를 했어. 한 주당 한 주를 무상증자를 했어요. 그러면 10,000원이 되고 200주가 돼요. 총액은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거를 그냥 무작정 무상증자는 호재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안 돼요. 자, 유상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상증자 안에서도 이제 일반 공모가 있고, 그리고 주주배정 후 일반 공모가 있고, 그리고 제3자 유상증자가 있어요. 그럼 제3자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아는 사람한테 주는 거죠. 예, 아는 사람한테 장애로. 그러면 이제 주주배정은 주주들에게 먼저 이 종목을 보유한 자들에게 먼저 신청권을 주고, 그걸 신주인수권이라고 하는데 신주인수권 주고, 그 다음에 남은 부분 자체를 이제 일반 공모로 넘기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상장되기 전에 이 권리를 가지면 이 권리를 팔 수도 있습니다. 파는 기간이 또 따로 있어요. 상장되기 전에. 일반 공모는 말 그대로 그냥 일반 공모입니다. 일반적인 그냥 아무나 그냥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유상증자 안에서 이 세 가지를 조금 다르게 봐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3자 유상증자는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제3자 유상증자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투자 심리를 분석을 한다면 결국에는 이 기업에 대한 내가 모르는 정보를 알고 이 대주주가 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나쁘게 볼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유상증자, 제3자 유상증자는. 그리고 주주 배정 후하고 일반 공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주가가 5,000원인데 유상증자 가격이 3,900원이다. 그러니까 주가가 3,900원 밑으로 잘 안 떨어져요. 왜냐? 3,900원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유상증자를 신청을 안 하겠죠. 신청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알고 계셔야 돼. 그냥 무작정 유상증자는 나쁘다, 무상증자는 좋다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감자 중에서도 무상감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감자를 많이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일반적인 감자를. 이런 기업들이 보면 재무제표가 엄청 안 좋아요. 나중에 재무제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본금을 줄인다는 것은 자본금을 줄여야지만 기업이 잠식에서 해소가 됩니다. 자본금에 대해서 잠식에 영향을 주는 게 자본총계거든요. 자본총계에 대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본금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잠식이 해소돼요. 자본 잠식이 해소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감자를 하는 기업들이 보면 관리 종목이라든지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결국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위치잖아요. 이런 감자를 한 기업들이, 대량의 감자를 한 기업들이 2년 후에는 주가의 움직임이 다르게 나타날 때가 많아요. 그거는 이제 대주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감자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보유자들이 모두 다 주식수가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주주도 손해를 본다는 얘기거든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도 손해를 보고 2년이 지나고 난 다음까지는 보유하고 있지 않겠지. 보유하더라도 극소수겠지. 2,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대주주는 들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얘는 그냥 손해보고 가만히 있나?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돈을 다시 한 번 더 올리기 위해서 주가를 엄청나게 뻥튀기 시킵니다. 자, 그 예를 들어서 같이 요거까지는 보고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 개 소개를 시켜드리면 HLB 한번 같이 볼게요. 자, HLB 자세히 보시면요. 자, 앞에서 보입니까? 감자,
얘들은 거의 뭐 감자탕집 차렸어요. 감자. 이것도 감자죠. 요즘 여기도 유상증자인가 뭐 적혔죠. 얘들도 어마어마하게 계속 감자합니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 감자 시간이 언제냐면 2011년 1월 달이에요. 1월 달부터 시작해서 2011년 1월 달에 감자를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고 2011년 1월 달 어디 갔나? 여기서 마지막으로 했죠. 여기에서 주가가 자 1년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변합니까? 여기서부터 43,800원까지 올라갑니다. 얼마였나요? 1,000원짜리가 43,800원, 약 4,300% 올랐어요. 이런 걸 그냥 무시하면 안 돼요. 감자를 계속 하지만 상장 폐지가 안 되고 남아있는 기업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업들이 대박 납니다. 이번에 또 15만원대까지 올라왔죠. 결국 주식이라는 것이 내가 혼자서 실적이 좋다고 좋은 기업, 실적 나쁘다 나쁜 기업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규정을 지어버리면 매매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져요. 확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으로 기준을 정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열린 사고방식으로 정말 뭔가 배운다는 부분으로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주식의 왕도는 없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녹화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다시 초심을 다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다시 저하고 함께 초심을 다지고 내가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 부분을 모르고 있었네. 정말 쉬운 내용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바뀐 것을 느끼지 못해요. 시간이 조금씩 지나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에 상당히 원숙된 단계, 상당히 노련한 주식 투자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저 믿고 한번 매주마다 이렇게 따라와서 한번 같이 해보세요. 지금 오늘 1시간 가까이 진행을 했는데 지금 심화주식 실전편 그리고 초보주식 이론편 함께 병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은 공부하는 시간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간 비우시고 드라마 봐가 뭐예요? 소는 누가 키우나? 애들 누가 키울래? 돈 벌어야지. 그죠? 이렇게 오셔가지고 함께 1시간 가까이 공부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